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올게 왔습니다.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고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나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거래 대금이 좀 세게 들어와 줬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돈이 돈다,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오늘 꼭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에 이어서 계속 강조하던 방산 조선까지도 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여러 가지 짧게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또 보답해 드리는 차원에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거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이랑 업데이트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받아가시면 도움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거래대금 봐야겠죠. 돈이 어디에 많이 돌았나를 보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거래대금이 많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샌디스크나 마이크론이 크게 상승한 것 치고는 메모리 반도체가 약했어요. 그래서 등락률이 별로 없고요. 자, 세 번째부터 중요하죠. 드디어 조선에 힘이 좀 세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좀 강하게 상승을 나왔고요. 여기 보이진 않지만 하나 엔진에도 주가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에서 돈이 좀 많이 돌고 있는 상태고, 그 밑에 현대차, 이거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로봇 쪽에서 좀 이슈가 많이 많다 보니까,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번에 상장 언제 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적절한 시기에 상장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이슈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나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에 원전 쪽에 정말 오랜만에 현대건설까지 이번에 수급이 도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두 개로 본다면은 일반 원전이 아니라 SMR 소형 모듈 원전에 이번에 수급이 좀 돌았다, 거래대금이 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무거운 기업이에요. 근데 그 현대건설의 18%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돈이 엄청나게 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 방산이죠. 여전히 방산 우주항공 쪽에 돈이 돌고 있는 상태고요. 한미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돈이 돌았다, 별로 좋지 않은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그다음 알테오젠 하락세,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로봇 쪽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볼 수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원전,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조선 해서 이쪽에 계속 돈이 돌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이 도는 데가 사실 수익을 내기 좋은 데입니다. 돈을 안 돌고 있다? 그러면은 그쪽은 수익을 내는데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돈이 도는 데서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돈이 왜 돌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 메타가 원전 관련된 이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비스트라, 오클로, 테라파워, 얘네들이 이제 MMR 그리고 SMR 소형 원전 위주로 이제 건설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에너지 기업 세 곳과 2035년까지 6.6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얘네들한테 전력을 받는 거죠. 얘네들이 원전을 지어주면 그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메타가 다 사가는 겁니다. 6.6기가와트면은 어느 정도냐? 우리 대형 원전 있죠. 그 대형 원전 6개에서 한 7개 정도를 거의 메타가 독점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렇게 확보한 전력을 올해 가동 목표로 오하이오 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프로메테우스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말이 많았죠. 메타에 이거 실제 돈이 아니라 빌린 돈 가지고 짓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짓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지은 거에다가 넣을 전력이 있니? 전기가 있니? 이게 되게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그냥 통째로 사버리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요새는 전력을 그냥 공급받는다가 아니라 전력을 거의 쓸어 담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메타도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가 전력 공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전력을 어떻게든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 모습 보는데, 당연히 가장 효율이 좋은 에너지는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우리의 AI 미래를 구동하고 국가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하며 모든 사람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안정적이란 뜻은 사실상 뭔가를 태우거나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여기 안에 있는 우라늄봉, 이 연료봉 같은 경우에는 생기지만, 그 연료봉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 재처리하고 재사용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환경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일반 전력 소비자에게 요금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실제 이 국민들이 뭐 어디 몰려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주변에 데이터 센터를 쭉 깔아버리니까 사실 일반 가정집에서 전기를 써봤자 얼마나 쓰겠습니까? 근데 이 주변의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 쓰니까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전기세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센터는 아니 그만큼 전기를 쓰니까 뭐 전기세가 올라도 뭐 그러려니 하죠.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이제 미국의 그냥 일반 이 국민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돈을 못 버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강제로 전기세가 막 13%씩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죠. 이런 일이 미국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신규 데이터 센터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해당 주의 평균 전기 요금이 1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냥 사람이냐 뭐 기업이냐 상관없이 전기세를 그냥 강제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왜 끌어올리겠어요? 전기를 생산하는 양은 제한적인데 원하는 사람, 쓰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펜실베니아주에서는 2025년 전력 공급 중단 가구가 21% 증가했고요. 10월까지 27만 가구 이상이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내는 사람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야 이거 돈 못 내겠는데? 이거 돈 내가지고 이거 쓸 수가 없겠는데? 이런 가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이 건설되는 미국 시골에서는 지금 전기 요금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미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만큼 쓰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나눠서 내야 돼.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상원 의원 3명은 데이터 센터의 전기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올라가는 거냐? 아니 유가도 안 올라, 천연가스 적당해. 그럼 전기세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오르냐? 이거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끌어올린 거밖에 없는 걸? 이걸 왜 미국에 있는 그냥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냐? 그래서 조사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메타는 우리 안 그래요. 우리는 원전에 있는 거 우리가 직접 사다가 우리가 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이 좀 그만큼 많이 필요해지고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타발 어떻게 원전 이슈가 좀 터졌고 거래대금이 좀 세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국내에 이슈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1월 말에 늦게라도 SMR 표준 설계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1월 중 원안위의 표준 설계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안위가 이제 원전안전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설계 인가는 동일 설계의 원전과 관련 시설을 반복 건설할 때 설계 자체에 대해 원안위 인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 절차를 받아놓으면은 말 그대로 표준 설계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좀 간략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 잘 받아놓으면 거의 사실상 그 다음부터 인가는 쉽게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기준이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법 체계가 적용되는 만큼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서류를 보완하고 완결성을 점검하고 있다.
늦어도 1월 말 중에는 제출을 마칠 계획이다. 그래서 1월 안에 SMR 제출한다. 그래서 신청하고 나오면 이제는 SMR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이슈가 나오게 되겠죠. 정부는 ISMR 개발에 2023년에서 2028년 총 3,992억 원을 투입하고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얘기했지만 올해 원전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안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드디어 원전에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지도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 시기적으로나 기간적으로 저는 아직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진다면 일단 가장 대표적인 전 ETF 하나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0098F0 코덱스 K 원자력 SMR입니다. 저는 이걸 대표적으로 저는 이 원전 ETF로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일단은 전체 사실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방금 전에 저희가 거래대금 볼 때 상위에 있던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 다음에 BHI, 삼성물산,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KPS, 그 다음 밑에는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메인 기업들은 다 들어갑니다. 특히 SMR 관련해서 좀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ETF에 관심 둘만 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주가를 좀 보더라도 이게 이제 0098F0이거든요. 이번에 신고가를 좀 뚫었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뚫은 ETF도 있고 못 뚫은 ETF도 있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근데 얘는 뚫었습니다. 그래서 SMR 쪽에 이슈가 좀 강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원자력 ETF 중에서도 저는 이 K원자력 SMR 이 ETF에 관심을 좀 두고 있는 상태고 지금 구간에서 사실 들고 간다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근데 손절가를 당연히 명확하게 잡아야겠죠.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가를 잡는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뭐 세게 안 잡아도 됩니다. 뭐 11,800원 이탈하면 나는 그냥 팔겠다. 왜? 그러면 원전은 그냥 한 번 이슈 받고 끝난 거예요. 새로운 추세를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거래대금으로 원전이 추세가 시작이 된다면 적어도 11,800원은 안 깨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11,800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해서 추세 상승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현재가 전력에서 원전이 중요해지는 시기다. 그럼 손절가 11,800원 안 깨고 추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 드릴게요. 네, 원전은 11,800원 잡고 갈만 한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개별로 좀 떨어져서 볼 게 있다면은 한전기술입니다. 왜냐면 한전기술은 또 이번에 글로벌 건설관리 기업인 터너 앤 타운젠드를 비롯해 한미글로벌과 손을 잡았는데 사실 한미글로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한전기술과 터너 앤 타운젠드 얘네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이번 협약으로 해외 발주처에 원전 건설 기술을 적용하고 공사 관리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얘네가 이제 해외 발주처죠. 상당히 이 영국 쪽에 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전기술은 원전 건설의 핵심인 엔지니어링과 안전 분석 담당이에요. 왜냐면 얘네가 뭐예요? 설계도 만드는 기업이에요. 원전 설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보다 잘 알겠죠. 한전기술이 영국 컨설팅 기업인 TNT와 터너 앤 타운젠드와 손을 잡은 점을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시 원전 건설 사업을 겨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영국 원전에 진출하려고 손잡은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당연히 원전은 한전 기술을 거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따로 좀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전 기술은 여전히 관심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좀 비슷합니다.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좀 이어지려면은 적어도 95,000원은 깨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95,000원은 좀 지키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과연 원전이 지금부터 추세가 시작이 되는지 아니면은 잠깐 반짝하고 끝날지는 손절가 완벽하게 지키면서 추세를 지켜보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추세가 좀 시작된 것 같다라고 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방산이었죠.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라 이란 그리고 뭐 실제 그린란드 다 지금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할까 말까 약간 분위기를 흘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를 인수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 베네수엘라 공격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어떤 식으로든 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는 이거 잘못하면 이거 무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라는 약간 상상력이 들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서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임대나 단기 계약을 고려하지 않는다. 영토를 획득한다. 그러니까 내 거야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내가 빌려? 내가 그거를 뭐 잠깐 빌려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그린란드를 내가 가져야 된다. 왜? 가지지 않으면 어차피 러시아나 중국이 그거를 가질 거야. 근데 얘네 줄 바에야 야, 내가 갖는 게 훨씬 더 내가 평화를 위해 낫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뭐 갖고 싶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뭐 관심 있단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러시아나 중국이 가져갈 것 같다. 앞에서 얼쩡얼쩡 거린다. 근데 만약 그것이 나토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동맹국이 그거를 좀 안 좋게 보면 어떡할래? 하니까 우리가 나토를 필요로 하는 것 인상으로 나토가 미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 나토 너네 뭐 돼? 너 나 없이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너네 뭐 어쩔 건데 내가 뭐 그린란드 가져가겠다는데 야 너네 뭐 어쩔 거야 라는 멘트입니다. 그걸 좀 나이스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 쪽이 계속 추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전 추세를 좀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끊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계속 관심 갖고 보는 게 저는 이 008, 0지공, 코덱스 K방산 탑10을 계속 저희가 보고 있죠. 그래서 메인으로 방산 기업들이 잘 분리가 돼 있는 저는 기업이다. 제가 보고 있는 방산 중에 가장 ETF가 저는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역시나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 이제 나왔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 구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전히 현재 구간은 관심을 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안전 마진이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안전 마진이만큼 생긴 거고 그럼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내가 12,000원 안 깨면 계속 들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거래대금 상위에 있던 하나오션 이번에 조선이 다시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조선이 좋을 확률이 높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조선 쪽 특히 하나오션의 이 선종별 매출액 그리고 일감 건조 성과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건조 성과 지표 가격이죠. 얼마냐라고 보면은 가격이 2024, 2025, 26 올라요. 계속 상승세가 나옵니다. 근데 언제 2027년도 딱 보면은 결국에는 둔화되죠. 그러니까 유지가 된다라는 거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어봤자 결국 성과가 똑같다라는 거는 개수만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16년도가 2025년도보다 적어요. 근데 이제 비싼 이제 LNG 선이 좀 많아요. LNG 선이 좀 늘다 보니까 매출이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쪽에서 일반 가스선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쪽에서 이 원유 운반선에서 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2026년 상반기까지만 보자. 상반기 이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 조선. 그래서 조선을 뭘 봐야 되냐? 어떤 기업 하나를 딱 집어서 보기보다는 저 이것 또한 제 ETF를 좀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K조선 탑10 ETF를 좀 추천을 드렸었고 맨 위에 있는 게 하나오션이에요. 그래서 하나오션을 메인으로 한 이제 이 조선 ETF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K조선 탑10 ETF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돌파 이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역시나 안전마진 현재 이 만원 라인대 지키면서 지켜볼 만한 구간이죠. 사실 추세가 지금 어디까지 이어질 것 같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저 추세가 나왔다면 따라갈 뿐인 거고
그 추세가 꺾인다. 그럼 그냥 그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안전마진 구간 들어왔죠. 그렇다면 추세를 좀 지켜볼만 하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지금 거래대금이 도는 곳은 어디냐? 거래대금은 지금 원전, 방산, 그다음에 조선 지금 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로봇은 계속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KH 바텍 막 이런 거 상한가 가고 있긴 한데 로봇은 근데 메인이 어쨌든 현대차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 방산, 조선 돌고 있고, 최근엔 반도체가 조금 살짝 쉬고 있는 느낌이다. 뭐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쉬고 있다. 또 언제 거래대금이 들어올지는 모른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이 어디에 몰리는지, 우리가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돈을 따라다녀야 된다 생각하면서 제가 돈을 따라가는 겸사 같이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화번호, 개인정보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필요도 없고 쓸 데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중요한 글을 어플에다가 적으면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이거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푸시 승인 허용하시겠어요 뜨거든요. 그거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나면은 이렇게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희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그 다음에 업데이트한 자료집도 어디에 올라오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2025년 이거 6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AR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꼭 전부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 1월 10일, 9일, 8일, 7일, 6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전부 다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꼭 무료로 다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딴 거 안 바랍니다. 여러분들 댓글 한 줄 한 줄 다 읽고 있으니까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